한지입니다. 민선입니다. 수연입니다. 네, 오늘은 공모전 수상자들과 함께하는 인터뷰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원래 지금 공모전 수상자들이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이 넘는데 1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안 맞았어요. 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분들 억지로 섭외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지금 상반기에만 상을 저희 화실 학생분들이 작가반 분들이 상반기에만 23분이 23개 상을 그 명수는 조금 더 적어요. 왜냐면 이제 한 분이 막 2개, 3개 타시고 이래가지고. 근데 23개의 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진짜 대단하시네, 진짜. 네, 그리고 여기까지 1기부터 하잖아요. 작가반 1기부터 하면은 53개. 지금 이제 5기까지 진행이 5기까지. 됐으니까요. 그렇게까지 많은지는 몰랐어요. 그쵸. 근데 50 몇 개 중에 23개가 올해 상반기에. 그러니까 절반 조금 못 되는 분들이 올해 상반기에 하고 이제 기수들이 누적이 되면서 지금 요번에는 1, 2, 3, 4, 5기가 다 있어요. 네. 그래서 2기는 이제 우리 민서님이 이기 대표. 장식을 해주셨고 3기는 우리 승희님하고 재은님. 재은님. 1기는 경아 선생님. 네. 그러니까 1기는 경아 선생님, 2기는 민서님, 3기는 승희님, 재은님. 네. 그 다음에 4기는 유나님. 유나님, 선웅님. 네. 그리고 이제 유나님, 선웅님하고 또 그 전에 낸 거는 또 경림님이랑 보현님도 다 타셨어요. 네. 그다음 5기들은 네. 5기들은 지금 수연님, 현진님, 은정님, 네. 유민경님. 네. 되게 상을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네. 그리고 지금 1기부터 5기까지 상을 공모전 내시면은 그냥 다들 족족 상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품들이 작가반 과정 중에 타신 거예요. 그 작품을 한 거를 타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내에서 조금 평가 때 좀 검증을 받고 한 것들이 이제 상을 받게 되시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민선님 동상을 타셨어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진짜 좀 얼떨떨했어요. 진짜 그 발표 난 거 보고 제가 2작품을 냈는데 네. 이제 계속 확인을 한 거예요. 번호로 뭐 700 몇 번 이렇게 번호로 부여가 돼서 뭐가 입상인 거고 뭐가 동상인 거지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는데 좀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깜짝 놀라셨고. 네네. 그 완전히 너무 좋아가지고 네. 우리가 또 진짜 연락하고 너무 좋았죠. 카톡 네. 선생님한테 막 카톡 제일 먼저 드리고. 그래가지고 막 나 너무 떨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니까. 맞아요. 근데 너무 좋았어. 진짜. 다 선생님들 심하더라고요. 덕분이에요. 제가 그 활동하던 그 작가반 시절에는 많이 공모전을 못 내봐가지고 맞아. 이번에 좀 이것저것 많이 내보자, 다양하게 내보자 했던 게 한이 맺혔어요. 네. 한이 맺혀서 해보고 네. 싶어가지고 공모전을 내보고 싶어서 좋은 이제 소식이 있어가지고 주변 분들이 되게 좋아하셨겠어요? 네, 다들 막 축하한다고 해주고 네. 신기해하기도 하고 작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제 그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동상을 다 아니 동상은 어마어마하지 그러게요. 않나? 맞아요. 엄청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가분한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제 블랙 섀도우 선생님께서도 민선이가 동상을 타버렸어? 막 약간 이렇게 네, 엄청 좋아하셨죠. 네. 네. 진짜. 또 어떻게 보면은 제 작가반 시절에 했던 작품 중에서 뭐 고래나 바다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더 사람들이 멋있다고 해주고 좋아해주고 했던 작품이라기보다는 그냥 저한테 좀 의미가 큰 작품이어서 그게 자화상이거든요. 그 추상화로 자화상을 그렸던 작품인데 그게 원래 제가 제 모습을 그냥 자화상 하면 자기 얼굴을 그리는 거니까 제 얼굴을 똑같이 그리고 근데 좀 제가 좀 아프고 힘들었던 시절의 얼굴을 똑같이 그려서 그게 상처를 직면해서 도망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러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옛날에 그렸던 작품이었어요. 근데 그게 작가반 제가 한창 2기 시절에 이제 작품 한 3개 정도 하고 좀 잘 안 풀리고 힘들 때였는데 갑자기 집에 있는데 걸어놨었거든요, 침대에.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내가 왜 저렇게 힘들 때 이렇게 막 예쁜 얼굴도 아니고 힘들 때 막 실컷 울고 눈 부어서 찍은 사진을 제가 똑같이 그렸던 작품이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그거를 바로 떼서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여기 와서 추상화 작업 해봐도 되냐고 해서 이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막 신문지 이렇게 펼쳐놓고 막 그때 동영상 찍어주시고 맨발로 막 아니 슬리퍼는 신었어요. 막 그래갖고 막 더 뿌려 막 약간 막 이러고 제가 막 더 과감하게 할 줄 알았는데 선생님들이 야 더해 막 맞아. 그려놨던 거를 재탄생시켰던 자화상을 한번 그리고 추상화로 또 다시 더 덧칠하고 해서 재탄생을 시켰던 거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공모전을 내면서 그냥 제가 괜히 생각에는 더 많이 칭찬을 받았었고 했던 작품이랑 제가 좋아하고 의미가 큰 거니까 두 작품을 출품을 하면서 만약에 비슷하게 상을 받거나 조금이라도 한 단계라도 높은 상을 받으면 오히려 다른 거 낸 거 지금 동상 받은 상 말고 다른 작품이 높은 상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결과 보고서 와 진짜 알 수 없다. 예. 그렇기도 하고 저한테 의미가 너무 큰 작품이 상을 받으니까 더 감동받고 막 그쵸, 감동 같죠. 예. 그리고 그 작품 말고 내면의 바다도 제가 되게 좋아했잖아요. 네, 저도 그게 오히려 조금이라도 높은 상을 받는다면 그게 근데 너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좀 대중적인 작품이고 이제 공모전은 좀 더 창의적인 작품을 이제 뽑아주시니까 아무래도 너무 네. 그저 감사하고 그 이제 다른 공모전 이제 한국미술국제대전에서 이제 받으신 그 대항의 꿈 고래라고 해서 일명 네, 우리 맨날 고래라고 그리고 이제 민서님 별명도 고래였잖아요. 고래를 그 작품이 그 작품 할 때 진짜 고생하셨잖아요. 그 맨날 울고 막 못 알아들어가지고 맨날 형태 틀리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셨는데 그거 약간 에피 좀 얘기해 주세요. 그 고래 작품 그릴 때 회전을 하면서 고래가 바다에서 뛰어오르는 거를 계속 영상을 보고 뭐 그리드도 치고 해서 계속 그리는데 계속 형태가 틀어져 있고 특히 이제 고래가 지느러미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방향 같은 게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니까 이제 막 헤매다가 블랙 섀도우 선생님이 비례고자라고 그래서 진짜 너무 어렵다 하면서 어떻게 힘겹게 막 작품을 완성을 진짜 그거 하면서 날 새서 여기서 작업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막 울었던 게 왜 울었냐면은 그러니까 막 혼나고 이래서 운 게 아니고 자기가 그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너무 답답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맞아요. 진짜 뭔지 알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막 근데 또 이제 블랙 섀도우 선생님 또 아시잖아요. 끝까지 항상 설명 다 해주셨는데 알아들을 때까지. 덧칠을 안 하고 계속 스케치만 계속 작업을 바꾸고 수정하고 하니까 그 마지막에 이제 종강할 때 그
완성을 이제 못할까봐 네, 막 맞아요. 울고 그 마감 막 기간에도 쫓기고. 어. 맞아요. 그 고래까지 세 번째 작품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거 빨리 해야 되는데 막 부상도 안 떠오르고 막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맞아. 그렸던 게 그 동상 받은 작품이 그렇게 나온 맞아, 거죠. 맞아. 그 이후 것도 추상화 작업도 해서 완성해서. 3차 작품을 그렇게 해가지고 1, 2, 3차 작품을 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작품들을 많이 했는데 3차 작품을 젯소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쓰는 작업이니까 안 마르잖아요. 이게. 네. 두께감 작업이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시간도 없는데 안 말라. 와서 작업하려면 안 말라 있어. 깨질 수도 있고 막 금이 간다고 그러니까 하셔서. 막 사람이 그 스트레스가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승희님은 네. 네, 어떤 작품으로? 아, 네. 저는 이번에 설심화라는 작품으로 수상하게 되었고요. 네. 그게 제가 작가반 진행하면서는 작품을 많이 진행을 못해서 종강을 하고 연장 기간 동안에 첫 작품인 포커스하고 두 번째 작품으로 했던 작품인데 그 초반에 했던 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민서님이 겪으셨던 그 힘듦이 너무 진짜 공감이 많이 되는 되게 많이 작품이었거든요. 울었어요.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막 호랑이 털에 대한 그 뭐라 그러지? 그 방향성이나 이런 네. 거를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민서님도 고래 고래 지느러미 회전 그거 방향이나 진짜. 이런 거 못하신 것처럼 너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되게 고생을 했다가 네, 근데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제 눈이 내리는 그 설산을 그리게 되었는데, 호랑이도 털을 하나하나 치는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그 설심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무를 하나하나 심는 느낌으로 작업을 했었고, 그거 통해서도 되게 많이 배웠어요. 특히 그 전에는 먹을 농담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안 하고 그냥 진하기에 대한 예민함이 좀 떨어졌었는데 그 설심화 작업을 하면서 단목하고 농목 구분하고 저는 좀 연하게만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첫 작품 할 때 먹으로 작업했는데 지나가시던 분이 연필로 작업한 줄 알았다고 하시고 그런데 두 번째 작품에서는 좀 제가 그런 좋아하는 스타일을 살려서 연한 거를 좀 쌓아가면서 단계를 내면서 표현하는 그런 거를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의미가 깊었고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네. 그 뭐냐 제 1호 조기 졸업생이잖아요. 아, 네. 조기 졸업을 지금까지 오기 때까지 한 3분 정도 조기 졸업을 하셨는데 지금 1호 조기 졸업자예요. 네. 그 조기 졸업에 대해서 뭐지 이번에 졸업을 할 수도 있는 분이 계셨잖아요, 6기에. 아, 예. 네. 그래서 그때 막 말씀 나누면서 조기 졸업을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다.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쵸, 있죠. 조기 졸업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철학적으로나 아니면은 작품의 어떤 기법적으로나 한 가지를 완전히 좀 본인의 것으로 완전히 섭렵한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기 졸업을 하게 되죠. 멋있다. 네, 근데 그 조기 졸업은 악교 때문에 아, 종이 만드시고 직접? 네. 아. 그때 보셨죠? 네, 영상으로 봤어요, 유튜브. 그리고 되게 빠져들어서 재밌게 해서 그 나름의 결과물이 나와서 그걸 인정을 해주셔가지고 조기 졸업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거랑 별개로 그림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꼬꼬마인데 조기 졸업을 조기 하고 졸업만 난 했어. 뒤에는 네. 일단은 질문 금지, 피드백 금지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수업에 들어가도 그러니까 선생님들에게 의견을 제가 여쭤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초반에는 되게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약간 이렇게 멘붕에 빠졌던 것 같아요. 조기 졸업을 하면 품평회가 다 면제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마감 압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상을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상을 받으시고 나서 다 느낌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상을 딱 받았을 때 느낌이 나는 저는 상 받은 지 너무 오래돼서 없거든요 느낌이. 예. 그러니까 좀 따끈따끈하게 받으셨잖아요. 이번에 예.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상이 아니, 발표가 나기로 한 시간에 안 나가지고 더 긴장을 막 하고 그러다가 그걸 확인하고 나서는 너무 기쁘고 얼떨떨한 게 맨 처음에는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생각할수록 부담감도 있더라고요. 부담감? 네. 왜냐면 이제 사실 이제 저는 1차 작품으로 상을 받았는데 네. 뭐 1차 작품이니까 선생님들께도 이제 많이 도움을 받고 그런 면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제 실력으로 좀 이 상 받은 거를 이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불안감 이런 것도 있고 더 잘해야겠다. 네, 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얼떨떨했어요. 미술에 있어서 공모전이라는 게 뭔지 상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정말 얼떨떨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 받고 제가 기쁜 거는 약간 정도가 요 정도였다면 주변에서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는 정도가 요 정도였거든요. 특히 맞아요. 가족들이 그랬고 친구들도 두 번째 때는 오지 않았지만 첫 번째 때는 사서 와서 축하해주고 전시하니까 보러 오라고 말했을 때 와서 봐주고 그러면서 그냥 말로만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를 알다가 이제 네가 이런 그림을 진짜 그리는구나 하는구나.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그런 게. 그 동상은 받아야 사람들이 많이 가나. 이제는 제가 그 2기 활동하던 당시에 이제 공모전은 제가 막내였거든요. 그래서 언니들이 다 막 엄청 많이 내는데 저는 그때 조금 뭐 여유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좀 한두 개만 내봤었어요. 근데 그때 저만 빼고 다 붙었는데 저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막 뒤에서 엄청 울고 속상해서 나는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동안 공모전을 안 내다가 그 떨어진 작품 말고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여러 개 다양한 공모전에 다양한 작품을 내보면 그래도 어떻게 방법이나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결과가 해서 내봤는데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죠. 네. 그리고 이제 문자로나 뭐 사이트로 통해서 확인하는 거랑 또 막상 전시장에 가서 작품을 딱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제야 실감이 되는 느낌?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신기한 게 재은님도 그러고 재은님도 특별상 받으시고 재은님 작년에 이제 용산구청장상 받으시고 이제 동상 받으시고 그다음에 또 세라 선생님 그때 강세라 선생님 그때 2기 때 그 피카데리 앙대팡당에서 이제 피카데리 작품상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거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높은 상들을 막 받는 거예요. 뭐 이제 사실 특선 받기도 되게 어려운데 이제 뭐 조금씩 그런 더 좀 높은 상들 그렇게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막 이렇게 저는 이제 열심히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래 뭐 상 받으면 좋지 약간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덜컥덜컥 받으시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진짜 그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그래서 너무 깜짝깜짝 놀라요.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하지?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도 있는 게 너무 힘들게 작업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작품을 제가 가지고 있던 작품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라는 게 있었어요. 일단 공을 많이 들여야 된다.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된다.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그냥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제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랑은 좀 거리가 있었어요. 그게 저는 사실 저한테 좀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게 작품이 돼가는 과정을 선생님들이랑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저는. 네. 작품을, 어떤 것이 작품인가에 대한 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거든요. 그때 그 상을 받고. 상을 받고. 근데 참 희한한 게 그걸 이제 집에 가지고 갔잖아요. 찾아가지고 공모전에 찾아가지고 갖다 놓고 그게 또 햇빛 받으면 또 어떻게 될까봐 낮에는 뒤집어 놓고 밤에만 돌려놓거든요. 왜냐면 진짜. 너무 그걸 아끼게 됐어요. 그쵸. 이런 게 작품인가? 보면은 기분이 막 묘하고. 네. 상을 받아서 그냥 기분이 좋은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상을 받기 전에 그게 작품이 되는 과정이 너무 충격이었기 때문에. 어땠는데요?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드리면 제 기준하고 다 어긋나게 작품이 돼버린 열심히 거예요. 하지도 않았고 돈을 들이지도 않았고 시간을 들이지도 않았어요. 그걸 하는 순간이 5분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그 앞 과정은 너무 힘들고 그게 5분 만에 한 거였는데 그거 하자마자 작품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가지고 나오자마자. 저는 그냥 그게 그대로 그냥 쏟아져 나온 건데 그걸 작품으로 재단이라고 해야 되나? 네. 재단이 되고 네. 그 이후에 그게 작품이 되기 위해서 어디를 어떻게 줄이고 늘리고 그리고 뭐 손을 다른 면에 손을 대진 않았지만 작품이 되기 위해서 그 재단이 되는 과정이 저는 사실 솔직히 그게 저는 반대로 작업을 한 거였어요. 그 위아래가 바뀐 거잖아요. 네네. 작품이 돼가면서 그런 게 사실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 좋은 작품을 그러니까 막 이게 연습지에서 사실 이렇게 꺼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수목 작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맞아요. 그렇게 많이 네. 되는데 수목이나 드로잉 작품 이런 거는 좀 그 많은 그 연습들이 쌓인 것도 하나의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이라는 게 공들이고 열심히 한다고 좋은 작품이 아니에요. 순간에 뭔가 나를 탁 치고 가는 어떤 감수성이 있는 그런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좋은 작품 같더라고요, 저는. 어떤 작품들은 정말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지만 또 어떤 작품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쏟아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담기는 그리고 그 이후의 작품들 하면서는 그 작품에 대한 느낌이 어떠셨어요? 또 변하셨어요? 네. 또 어떻게? 확실히 그때 이후로는 바뀐 것 같아요. 바뀌었는데 지금도 작품들이 그 도록도 이제 공모전 하면 도록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림 그리는 거 아니까 아는 사람들이 전시회를 갔다 오면 이제 도록을 저를 갖다 주는데 그거를 이렇게 넘겨보면은 그걸 넘겨보면서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작품이라는 게 뭘까? 오히려 더 그 기준이라는 게 없어졌죠. 그쵸.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잣대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그리고 제가 이거 상을 받았을 때 그것도 얼떨떨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작가반을 한다는 거를 이제 사무실에서는 알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쵸, 그쵸. 자꾸 그림 공부하러 저녁에 가면. 없으니까 그분들이 야근도 안 하고. 예, 그분들이 이제 뭐 시간도 바꿔주고 하면서 이제 저를 알고 있으니까 물어봤을 때 저 상을 받았어요. 이제 얘기를 하니까 뭐냐고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드려도 되나? 남한테 작품을 보여준다는 게 이렇게 저는 쉬운 일이 아니어가지고 보여줬을 때 와 멋있네 라는 말이 나오기를 사실 바랬나 봐요. 그런 반응은 아니고 이걸 보니까 기분이 이상해. 뭔가 이상한데?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건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는 것도 그렇고 작품을 한다는 게 그런 건가? 그런 생각했어요. 되게 뭔가 되게 묘하다. 저도 되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계장님이고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줬었기 때문에